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퀄컴이 다시 삼성과 TSMC에 대한 저울질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시 퀄컴이 삼성과 TSMC에 동시에 3나노 칩 물량을 줄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미 IT 전문 매체 WCCF-Tech이 팁스터 레베그너스 발로 이 퀄컴이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를 삼성 3나노와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로 제작할 것이란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올 하반기에 나오는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는 TSMC의 4나노 파생 노드인 M4P 노드로 제작되고 3나노 스냅드래곤 칩은 내후년인 2025년 나오게 되는 갤럭시 S25 탑재를 목표로 내년 하반기에 양산될 것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이 모바일에 탑재되는 AP마저 3나노 적용이 밀리고 있음이 점점 확인돼 가는 양상입니다. 또 퀄컴이 만약 삼성의 수율 향상이 확인만 된다면 칩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TSMC에 전적으로 AP를 맡기지 않고 삼성과 TSMC의 칩 물량을 동시에 뿌리는 식의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소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 퀄컴은 이 파운드리 선택에 있어 로열티가 강한 팹리스는 아닙니다. 삼성과 TSMC를 자주 바꿔봤었죠.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스냅드래곤 8 1세대 AP를 4나노에서 유치할 때조차도 당시 모든 외신은 이 퀄컴의 파트너로 TSMC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었습니다. 그만큼 퀄컴의 결정은 왔다 갔다 하는 측면, 럭비공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스냅드래곤 8 1세대 이후에는 퀄컴이 자신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를 비롯해서 2세대 AP를 모두 TSMC의 4나노에 맡겼습니다. 이 퀄컴의 이 결정으로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수율이 기대보다 저조하다는 게 시장에 간접적으로 드러났고 삼성 파운드리는 퀄컴의 8세대 AP 바로 아래 중상위 모델인 스냅드래곤 7세대, 스냅드래곤 7 1세대 플러스마저도 TSMC의 4나노에 빼앗기면서 수율이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게 됩니다. 스냅드래곤 7 1세대 물량도 원래 삼성 4나노에서 가져갔다가 1세대 플러스를 TSMC 4나노에 빼앗겼었죠. 그러니까 8세대와 7세대 모두 TSMC 4나노로 빼앗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성 파운드리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계기는 바로 퀄컴의 4나노 칩을 잇따라 TSMC에 내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랬던 삼성이 서서히 반전의 모멘텀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간 삼성은 이 파운드리 수율 향상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오류를 분석해서 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특화된 미국 기업인 실리콘 프론트라인이라는 업체와 협업해서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절치부심이라는 얘기가 외신에서 나왔고, 이후에 레베그너스 팁스터는 삼성의 4나노 수율이 최근에 급격히 올라가서 TSMC와 엇비슷한 수준까지 향상됐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다시 퀄컴이 삼성 3나노를 테스트할 것이라는 얘기가 도는 것입니다. 사실 퀄컴 입장에서도 갤럭시 S23에 스냅드래곤 칩을 전량 탑재하는 결정을 내린 삼성이 파운드리 역량만 갖춘다면 삼성의 칩 물량을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파운드리 이용 가격도 TSMC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지금처럼 선당 공정 이용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점엔 삼성 파운드리의 활용 가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퀄컴으로서는 삼성을 지렛대로 TSMC의 파운드리 활용 가격을 낮출 협상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소식은 아직은 루머 수준이긴 해도 삼성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외신에서 눈에 띄는 점은 스마트폰 업체마저도 3나노의 빠른 적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경우는 올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5 기본 모델에는 TSMC의 M4 노드에서 만든 A16 칩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나노로 만들어지게 되는 첫 애플 칩인 A17 바이오닉은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만 탑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커지면서 애플은 스마트폰의 급을 확실히 나누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AP 칩도
좋은 칩만 프로 모델에 쓰고 하급의 칩은 기본 모델에 쓰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TSMC의 3나노 1세대 버전인 N3 같은 경우는 높은 이용 가격 때문에 천하의 애플도 지금 N3E 노드, 그러니까 3나노 2세대 노드로 선회할 만큼 팹리스가 가격 저항,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4에 탑재될 AP인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도 TSMC의 4나노인 M4P 노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실제 최근 모든 외신은 스냅드래곤 8 3세대 AP가 올 하반기에 4나노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양상입니다. 3나노를 이용할 것이란 보도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와 짝을 이룰 삼성의 엑시노스 2400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의 4나노 3세대 버전인 LPP 플러스 노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 삼성의 그 엑시노스 2400이 올 하반기에 출시될지 여부는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엑시노스의 조기 복귀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양상인데요. 실제 삼성도 컨퍼런스 콜에서 엑시노스의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 구글의 텐서 칩이 삼성의 4나노 두 번째 버전인 LPP 노드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 구글의 텐서 칩이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삼성의 4나노 수율과 관련한 이런저런 소문의 진상이 하나둘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의 4나노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구글의 텐서 칩이 나오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가 시장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글의 텐서 칩이 현재로서는 삼성의 엑시노스 2400 출시 여부를 가늠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이 퀄컴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지난 2021년에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한 실력파 스타트업인 누비아를 인수한 이후에 그 ARM 기반 CPU에서도 장족의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ARM이 누비아와 과거에 ARM이 그 계약을 맺었던 것을 문제 삼아서 퀄컴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냅드래곤으로 대변되는 기존 모바일 AP 외에도 앞으로 누비아의 기술력을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 PC, 그 다음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에 두루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게 바로 현재의 퀄컴입니다. 특히 퀄컴은 누비아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맞춤형 코어 디자인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그 ARM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설계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할 것입니다. 이런 만큼 삼성으로서는 퀄컴과의 밀착, 이 퀄컴과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퀄컴 칩 물량을 더 많이 유치해서 TSMC를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텔도 퀄컴을 가장 신경 써야 할 팹리스로 지금 상정해 놓고 퀄컴 칩 물량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퀄컴이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를 삼성 3나노에 뿌릴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